김지은은 결혼식장에서 서 있었다. 하얀 드레스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손에 들린 부케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의 약혼녀, 아니 이제는 전 약혼녀인 이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나가고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교회를 메웠다. 이런 더러운 년.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사랑, 그리고 미래? 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하는 유일한 여성 엔지니어였다. 28살, 짧은 검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로 그녀는 늘 동료들 사이에서 돋보였다. 하지만 그 돋보임은 그녀의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회사에서 그녀는 그녀였다. 레즈비언이라는 비밀이 숨겨진 채로. 지은은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지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없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완벽한 딸로 키웠고 결혼과 손주를 기대했다. 지은은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이수아와의 관계를 숨겼다. 수아는 25살, 긴 물결진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로 지은의 삶의 빛을 가져다준 여자였다. 그들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수아는 예술가 지망생으로 자유롭고 열정적이었다. 지은은 수아를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다. 그 끌림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 여자를 좋아해. 지은이 처음으로 고백한 날,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그날부터 그들의 관계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모르는 비밀이었다. 회사는 지은에게 또 다른 전쟁터였다. 남성 중심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그녀는 매일 증명을 해야 했다. 프로젝트 리더인 박 팀장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치곤 했다. 지은 씨, 이 아이디어 좋네. 내가 발표할게.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지은은 속으로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승진을 위해, 안정된 삶을 위해. 수아는 그런 지은을 보며 말했다. 왜 참아?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내 실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그래? 드러내면 다 잃어. 어느 날 지은은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로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그녀는 밤새워 코드를 짜고 아이디어를 다듬었다. 수아는 곁에서 커피를 타주며 응원했다. 너 정말 멋져. 수아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부모님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물었다. 언제 결혼할 거니?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지은은 거짓말로 넘겼다. 바빠서요. 하지만 그 거짓말은 점점 무거워졌다. 결혼식은 부모님의 강요로 시작되었다. 지은은 남자친구를 소개해야 했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수아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가짜 약혼을 계획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다. 결혼식 당일 수아의 친구가 실수로 비밀을 폭로했다. 지은 언니, 수아랑 정말 잘 어울려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울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잠그고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수아는 달랐다. 수아는 지은을 찾아와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그 말에 지은은 다시 일어섰다. 회사로 돌아간 지은은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박 팀장의 아이디어 도둑질을 폭로했다. 이건 제 아이디어예요. 회의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동료들은 놀랐지만 증거가 있었다. 지은의 노트와 이메일, 박 팀장은 변명했지만 결국 사과해야 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작았다. 회사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지은, 레즈비언이래. 누군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지은은 불안했다. 이제 어떻게 해? 수아에게 물었다. 수아는 대답했다.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면 돼. 가족과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아버지는 전화를 걸어 말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기대를 짊어졌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하지만 이제 그녀는 비정상이었다. 어머니는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그 말에 지은은 화가 났다. 엄마, 이게 제 정상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사회의 시선이 지은을 짓눌렀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속삭임, 동료들의 피하는 눈빛. 지은은 점점 고립되었다. 수아는 지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생활도 쉽지 않았다. 수아의 가족도 반대했다. 여자끼리. 말도 안 돼. 수아의 오빠는 소리쳤다. 수아는 울며 지은에게 말했다. 나 포기할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우리가 왜 포기해? 하지만 그 결정은 대가를 치렀다. 수아는 가족의 지원을 잃었고 예술가로서의 꿈이 멀어졌다. 지은은 미안했다. 내 탓이야. 하지만 수아는 웃었다.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지.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매일 미러 앞에서 자신을 봤다. 나는 잘못된 걸까?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가족을 배신한 건가? 사랑을 선택한 건 옳은가?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다른 레즈비언들을 만났다. 너 혼자 아니야. 그들의 이야기가 지은을 위로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그녀의 성 정체성 때문에 거부당했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실력으로 판단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지만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수아와 함께한 삶은 아름다웠지만 경제적 압력이 컸다. 지은은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들은 그녀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소문이 따라왔다. 그 여자, 레즈비언이래요. 일부 클라이언트는 계약을 취소했다. 지은은 좌절했다. 왜 나한테만? 수아는 안아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사회가 변할 거야.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한국 사회는 보수적이었다. 동성결혼은 여전히 불법, 그리고 차별은 일상이었다. 가족과의 재회 시도가 있었다. 어머니의 생일에 지은은 용기를 내어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문을 닫으려 했다. 넌 우리 딸 아니야. 이 지은은 울며 말했다. 아빠, 제발 들어주세요. 어머니가 중재했다. 들어와. 의 식탁에서 그들은 대화를 시도했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설명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지은은 화가 났다. 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지은은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가족을 잃는 게 이토록 아픈가. 수아의 배신이 시작된 건 그 무렵이었다. 수아는 예술가로서의 압박에 지쳐갔다. 가족의 반대로 지원이 끊기자 그녀는 다른 길을 찾았다. 어느 날 수아는 지은에게 말했다. 나 남자 만나볼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뭐라고?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이 생활 너무 힘들어.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의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도 나처럼 느꼈어. 왜 이제 와서? 수아는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피곤해.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들은 헤어졌다. 지은은 혼자 남아 울었다.
사랑이 이렇게 끝나? 혼자 된 지은은 더 깊은 우울에 빠졌다. 그녀는 매일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수아와의 첫 키스, 함께한 여행. 하지만 이제 그 추억은 고통이었다. 지은은 상담소를 더 자주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여자, 한민정은 그녀를 도왔다. 민정은 30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레즈비언이었다. 나도 가족 잃었어. 하지만 새 가족을 만들었지. 민정의 말에 지은은 희망을 봤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 민정은 지은에게 커뮤니티를 소개했다. LGBTQ 모임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선 나를 숨기지 않아도 돼.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클라이언트가 그녀의 성 정체성을 알자 취소했다. 죄송하지만 우리 회사 이미지에 지은은 항의했다. 이건 차별이에요. 하지만 법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미비했다. 지은은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글을 썼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나의 이야기, 그 글은 바이럴이 되었다. 사람들은 댓글로 응원과 비난을 보냈다. 용감해. 더러워.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수아와의 재회는 예상치 못했다. 수아는 지은의 글을 보고 연락했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 지은은 만났다. 카페에서 수아는 울며 말했다. 남자 만나봤지만 안 돼, 너 없인 안 돼. 지은은 망설였다. 배신의 상처가 컸다. 믿을 수 있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진심이야.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그 용서는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다시 함께했지만 수아의 불안정함이 관계를 흔들었다. 지은은 내적으로 갈등했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가족의 변화가 서서히 왔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지은아, 보고 싶어. 지은은 조심스럽게 만났다. 어머니는 말했다. 내 아빠 아직 화나 있지만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울었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썼다. 아빠, 저를 이해해주세요. 그 편지는 답이 없었다. 지은은 아팠지만 앞으로 나아갔다. 회사 동료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지은의 글이 퍼지자 일부 동료가 지지했다. 지은 씨, 응원해. 하지만 박 팀장은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그는 지은의 새 프로젝트를 방해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서 안 돼. 지은은 녹음기를 켜고 대응했다. 이건 증거예요. 그녀는 회사를 고소할 준비를 했다. 법적 싸움은 시작되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찾았고 LGBTQ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이건 나 혼자 일이 아니야. 그녀는 생각했다. 수아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 하지만 수아의 과거 배신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느 날 수아는 다시 흔들렸다. 가족이 나한테 결혼하라고 해. 지은은 화가 났다. 또 수아는 미안해했다. 이번엔 안 그래. 하지만 지은은 불신했다. 그 불신은 싸움으로 이어졌다. 너 정말 나 사랑해? 지은의 물음에 수아는 대답했다. 사랑해. 하지만 두려워. 지은은 이해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괴롭혔다. 법적 싸움은 지은의 삶을 바꿔놓았다. 회사에 대한 차별 소송은 뉴스에 나왔다. 레즈비언 엔지니어, 회사 차별 고소의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으로 보기도 괴물로 보기도 했다. 지은은 인터뷰를 받았다.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은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그녀는 익명의 협박을 받았다. 죽어라, 더러운 년. 지은은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수아는 곁에서 지켰다. 함께 할게. 가족의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였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왜 왔어?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니까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미안하다. 지은은 놀랐다. 아버지는 이어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그 대화는 화해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매일 병원을 찾았고 아버지는 서서히 그녀를 받아들였다. 수아도 데려와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수아의 가족도 변했다. 수아의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수아야, 지은 씨 만나봤어. 좋은 애야. 수아는 기뻐했다. 하지만 오빠는 여전했다. 여자끼리. 안 돼. 수아는 맞섰다. 오빠, 그만해. 이게 나야. 그 대치로 가족은 갈라졌다. 수아는 오빠와의 관계를 끊었다. 아파도 어쩔 수 없어. 지은은 수아를 안아주었다. 내가 용감해요. 하지만 그 용기는 상처를 남겼다. 수아는 밤마다 울었다. 지은은 미안했다. 내 탓인가? 지은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가족을 위해 포기할까? 하지만 민정의 조언이 떠올랐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했다. 소셜 미디어에서.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그 포스트는 수만의 좋아요를 받았다. 하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지은은 강해졌다. 이게 나야? 회사 소송은 승소로 끝났다. 회사는 배상을 했고 박 팀장은 해고되었다. 지은은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LGBTQ 친화적인 엔지니어링 회사. 동료들은 그녀를 따랐다. 지은 대표님, 멋져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피로가 있었다. 그녀는 수아와의 관계를 돌아봤다. 우리가 행복할까? 수아는 대답했다. 행복해.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수아의 눈에 불안이 보였다. 어느 날 수아는 지은에게 말했다. 나 임신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뭐? 어떻게? 수아는 울며 고백했다. 헤어졌을 때 남자 만났어. 미안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이제 말해? 수아는 대답했다. 두려웠어.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사랑이야. 그녀는 수아를 떠났다. 혼자 된 지은은 절망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 민정은 지은을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민정과 가까워졌다. 민정은 지은의 새 파트너가 되었다. 너랑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 민정의 말에 지은은 망설였다.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였다. 새로운 관계는 신선했다. 민정은 강하고 이해심 많았다. 그들은 함께 모임을 이끌었다. 지은의 회사는 성장했다. 가족과의 화해는 완성되었다. 아버지는 퇴원 후 지은을 불렀다. 수아는 어때?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헤어졌어요. 이제 민정이에요.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는 민정을 만났다. 좋은 애네. 지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차별이 있었다. 지은은 싸움을 계속했다. 수아는 아이를 낳았다. 지은은 멀리서 지켜봤다. 수아는 연락했다. 미안해. 행복해. 지은은 대답했다. 응,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배신과 용서의 경계에서 그녀는 서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반성했다. 이게 옳았을까? 새로운 삶은 지은에게 도전을 가져왔다. 회사가 성장하자 경쟁자들이 나타났다. 한 회사가 지은의 아이디어를 훔쳤다. 이건 제 거예요. 지은은 항의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그녀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민정은 곁에서 말했다. 포기하지 마. 지은은 민정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증거를 모았다. 법적 대응으로 아이디어를 되찾았다. 승리야, 민정과 포옹하며 지은은 느꼈다. 이게 진짜 사랑인가? 가족의 지지가 커졌다. 아버지는 지은의 회사를 방문했다. 자랑스러워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어머니는 민정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딸처럼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수아의 아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지은은 수아를 용서할까 고민했다. 그녀도 피해자였어. 하지만 배신은 깊었다. 사회활동이 지은의 삶을 채웠다. 그녀는 LGBTQ 권익 단체에서 연설했다. 우리는 평등을 요구합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있었다. 동성애는 죄악, 지은은 맞섰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 대치에서 그녀는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민정은 울었다. 위험해, 지은은 대답했다. 변화를 위해 필요해.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지은은 자신의 도덕성을 질문했다. 가족을 아프게 한 게 옳았나? 하지만 그녀는 결론 내렸다. 진실이 최선이야. 민정과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축하했다. 아버지는 축사를 했다. 지은아, 행복해라. 그 순간 지은은 모든 걸 이겼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회사의 직원이 지은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사직했다. 죄송하지만 불편해요. 지은은 실망했다. 아직 멀었어. 그녀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다양성 워크숍. 직원들은 서서히 변했다. 지은은 자부심을 느꼈다. 수아와의 최종 대면이 있었다. 수아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 지은아, 봐봐. 내 조카 같아. 지은은 웃었다. 귀여워. 수아는 사과했다. 미안해. 나 약했어. 지은은 용서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실수해. 그 용서는 지은을 자유롭게 했다. 민정과의 삶은 꽃피었다. 그들은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영원히 함께할게. 민정의 맹세에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지은은 무시했다. 우리가 행복하면 돼. 회사의 성공은 지은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테덱스에서 강연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청중들은 감동받았다. 지은은 책을 썼다. 자서전.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다. 성소수자도 사람이다. 하지만 피로는 쌓였다. 지은은 번아웃에 시달렸다. 민정은 쉬라고 권했다. 휴가 가자. 그들은 해외로 떠났다. 유럽에서 자유를 만끽했다. 여기선 아무도 신경 안 써. 지은은 느꼈다. 한국이 변해야 한다. 돌아온 지은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캠페인. 그녀는 서명을 모았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수천 명이 동참했다. 정부는 압력을 느꼈다.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지은은 희망을 봤다. 우리가 이길 거야? 캠페인은 고조되었다. 지은은 시위를 주도했다. 평등을 위해 구호가 서울 거리를 메웠다. 하지만 경찰이 개입했다. 일부 시위자들이 체포되었다. 지은은 구치소에서 밤을 보냈다. 이게 대가야. 그녀는 생각했다. 민정은 보석금을 내고 데리러 왔다. 괜찮아. 지은은 웃었다. 응, 더 강해졌어. 가족은 지은의 편이 되었다. 아버지는 시위에 참석했다. 아빠가 왜? 지은의 물음에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내 딸이니까. 그 지지는 지은을 감동시켰다. 어머니는 음식을 싸서 보냈다.
힘낸 지은은 가족의 변화를 실감했다. 수아는 다시 나타났다. 캠페인 도울게 지은은 받아들였다. 수아의 아이는 지은의 조카처럼 됐다. 이모, 아이의 부름에 지은은 행복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지은의 내적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배신, 손실, 하지만 얻은 건 자유와 사랑. 민정과 함께한 삶은 완벽했다. 그들은 아이를 입양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 가족 만들자.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지은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녀는 증언했다. 우리는 시민입니다. 의원들은 경청했다.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희망이 있었다. 지은은 회사를 확장했다. 글로벌 회사로. 그녀는 멘토가 되었다. 젊은 레즈비언들에게. 포기하지 마. 그녀의 말은 그들을 일으켰다. 마지막 고난이 왔다. 건강 문제. 지은은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민정은 울었다. 일어나 지은은 회복했다. 미안. 이제 쉬자. 그들은 은퇴를 준비했다.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충격적인 시작부터 모든 갈등과 화해. 그녀는 만족했다. 이게 내 이야기야. 이 선택은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대가가 정당한가?